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가 원자번호 이만큼이에요. 몇 번? 7번이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전자가 총 7개의 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자를 이제 하나하나 그 오비탈 안에다가 채워 넣을 겁니다. 자, 7개의 전자를 채워 넣을 건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채워지는 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 나간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규칙이야. 이것을 싸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어딜 먼저 채우게 되냐면요. 1s 오비탈을 먼저 채웁니다. 맞죠? 여기 나와있죠? 1s를 먼저 채워요.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죠? 2개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가 2라고 씁니다. 1s2 2개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개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디다 채워야겠어요? 2s에다 일단 2개를 채우죠. 그치? 2s에 2개를 채워. 3개 남았죠? 3개 남은 걸 나머지 어디다가 2p 오비탈에다가 전체 3개를 채워야겠네요. 그쵸? 이걸 오비탈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을 박스 모형? 무슨 모양이지? 상자 모형. 박스 상자를 외부에서 오래 생활하다 와서 상자를 박스라고 한 뿐이에요. 뻥인 거 알죠? 상자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자, 1s 오비탈이 방 하나고요. 그죠? 2s도 방 하나죠? 그 다음에 2p는 방이 몇 개야? p니까 방이 3개거든요. 이렇게 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그림을 그려요. 한쪽은 뭐 반시계면 하나는 시계 방향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1s를 2개 채우고 2s도 마찬가지로 2개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2p에 3개를 채울 건데 잘 봐봐. 3개 채울 건데 방이 3개고 전자도 3개죠. 그러면 한 방에다가 굳이 2개를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각각의 방에 이렇게 전자를 채우게 됩니다. 그게 전자들도 더 좋죠. 한 방에 전자들끼리 서로 싫어하는데 굳이 방이 똑같자 에너지가 똑같은 방이 3개가 있잖아. 2p 에너지가 똑같은 방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 3개를 넣을 거예요.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겠지. 이게 세 번째 규칙. 그러니까 훈남의 규칙이었던 이게 규칙이에요. 자, 훈트 규칙. 첫 번째에서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가 적은 것부터 채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방에는 몇 개까지의 전자만 들어간다? 2개까지의 전자만 들어가고 서로 스핀 방향이 같은 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규칙. 누구의? 파울리의 뭐하다? 베타적이다. 베타 원리라고 불러줍니다. 세 번째 규칙이 바로 이 규칙. 전자가 3개가 있고요. 방도 3개 있으면 굳이 한 방에 다 들어가지 않고 각각 있고 싶어 한다. 각각 있는 이 전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홀전자라고 부른다. 그럼 홀전자가 현재 몇 개냐? 3개죠. 만약에 얘가 미쳐가지고 나는 얘랑 같이 살래! 이렇게 딱 들어가다 쳐보자. 홀전자가 몇 개야? 하나밖에 안 남죠.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홀전자 수를 최대로 많게 하고 싶어 해. 전자가 배치될 때 가능하다면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게 배치하고 싶어 해 라는 규칙이 바로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은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게 하고 싶어 하는 규칙을 훈트의 규칙이라고 해요. 이게 전자가 배치되는 3가지 규칙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이걸 절대 어길 수는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갈 수 없어. 그죠? 스핀 방향 같은 거 들어갈 수 말도 안 돼. 없어. 또 많이 까는 게 이거더라.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2개까지 들어간다며. 그럼 하나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하나 들어갈 수 있잖아 혹시. 하나는 안 되나 이러면 안 돼.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1번하고 3번 규칙 있죠? 약간 어길 수 있다. 어길 수 있다 라는 표현이야. 어길 수 있다. 봐봐. 이 녀석이 요 모형이 너 일로 와. 요 모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죠. 이 형태가 되었을 때 세 가지 규칙을 다 따랐죠. 이 상태일 때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나 바닥 상태야. 나 완전 안정적인 바닥 상태야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잘 봐.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야 나는 그냥 홀전자 싫고 얘랑 같이 살래. 요 규칙 요 모형을 딱 보고서 우리는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훈트의 규칙을 어겼지만 약간 불안해진 것 뿐입니다. 봐봐. 우리가 1차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2차 껍질로 올라오잖아. 이때 무슨 상태라 불러? 들뜬 상태라 부르거든요. 그럼 전자가 이게 올라가 있으면 잘못된 거니? 아니야, 가능하잖아.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들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훈트 규칙까지 지키면 딱 바닥 상태인데 지금 훈트 규칙 딱 어겼죠? 하지만 약간 들떠 있을 뿐이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능해. 하지만 약간 들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번에 얘가 미쳐가지고 나 지금 ES 싫어. EP로 올라올래? 이렇게 올라왔어. 이거 딱 보고서 우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가능해. 에너지가 약간 높은 곳으로 전자가 올라갔네. 아유 그럴 수 있지. 그치? 약간 들떠 있는 것 뿐이야.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야. 즉 얘는 뭘 어겼어? 싸움의 원리를 어겼죠. 에너지가 높은 곳을 채웠으니까 싸움의 원리를 어겼지만 잘못된 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84쪽 맨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85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바닥 상태일 때의 오비탈을 쭉 상자 모형과 오비탈 기호 모형으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바닥 상태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오케이. 저 전자비치 규칙을 거의 설명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리튬하고 리튬 산소 원자가 전자. 리튬 봐봐. 리튬은 1차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모형을 그리죠. 이 모형을 전자 배치도라고 해. 전자 배치도를 딱 보면 얘 원자가 전자가 하나가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동안 우리는 전자 배치도를 그려서 원자가 전자 수를 알아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 리튬을 오비탈 기호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봐봐. 1s에 2개 들어가고요. 2s에 하나 들어가겠죠. 얘는 1차 껍질이고 얘는 2차 껍질이니까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네요. 그러므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겁니다. 보이나요? 굳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원자과 전자 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 원자번호 8번. 그동안 여기다 막 잔뜩 그려가지고 6개네요. 원자과 전자가 6개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 대신에 마찬가지로 오비탈 모형으로 기호로 표현하면 1s에 2개 2s에 2개. EP에 몇 개 들어가? 나머지 4개만 들어가면 되죠. 전체 8개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1차 껍질을 꽉 채웠고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니? 보이냐? 2차 껍질에 전자가 총 6개 있네요. 그러므로 얘는 몇 쪽? 16쪽.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온으로 만들어 볼게. 문제. 현재 리튬은 요딴 식으로 리튬 원자는 화학적으로 안정합니까? 아니요. 안정하지 않습니다. 왜?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옥텟 규칙이 만족이 돼?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되죠. 그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무슨 성? 금속성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금속성. 쌤이 이미지로 럭셔리 금속 반짝반짝 전자를 뿌리는 장면을 상상하려 했어요. 항상 금속은 전자를 뿌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를 버렸으니까 나는 중성이었던 내가 전자를 버렸으니까 나는 양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금속들은 전부 다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리튬도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리튬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리튬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이렇게 버리면서 얘가 뭐가 된다? 리튬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양이온이 된 요 녀석의 모형은 어떤 모형이야? 얘를 갖다가 이 플러스가 되면 얘를 갖다가 버려버렸으니까 얘가 사라져버려서 얘만 남게 됩니다. 리튬 플러스 이온, 즉 리튬 이온은 1s2만 남게 돼요. 맞나요?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졌나요? 누구처럼 된 거야? 헬륨이죠. 수소. 전자가 두 개니까 헬륨이죠. 얘는 마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온이 된다라는 건 안정화된 거고, 안정화됐다는 건 누구처럼 된 거다? 저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온의 전자 배치들은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얘는 헬륨처럼, 얘는 보나마나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할 거야. 확인해볼까? 산소, 너 안정해, 불안정해? 저 불안정해요. 왜? 원자 깜자가 6개예요.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네. 야, 6개 버리면 되잖아.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쉽죠. 그죠? 2개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자를 얻는 게 유리한 것들을 무슨 성?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주고,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전자를 얻어요. 기호를 표현하면. 너는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산소 원자번호 8번인데 전자 2개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산소 2-라는 이온이 되죠. 이름하여 산화이온입니다. 이온의 이름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원래 산소라고 하지 않고요. 소를 화자로 고쳐서 불러줍니다. 산화이온이 만들어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내가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됐어? 이 피에 6개가 채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체 전자가 몇 개 됐어? 10개 됐죠.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된 거야? 맞네요. 10번 네온처럼 된 겁니다. 시험 문제 말도 안 되게 물어봐요. 리튬 원자와 산소 원자는 모두 불안정함으로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맞죠? 그래서 둘 다 이온이 되어서 리튬과 산소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한다. 아니죠.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하고 싶어 하고요. 얘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하고 싶어 하죠. 이거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뭉뚱그려 물어봅니다. 그런가? 동그랗지만 않대요. 알겠죠?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5번까지 정리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이 좀 해볼게요.